고현씨가 우선 다 불러줄게. 지금 혹시 다 한 친구들은 뭐 하냐면 여러분 그 4주차 독서 4주차 거 한번 맨 첫 번째 거 읽고 있을래? 인문 3번, 인문 2번, 인문예술 2번 이거 읽고 있어. 안 하는 친구들은 숙제 지금 하고 떼어나는 동안 쪽에 여러분 반 매는 소리 보자. 여러분 요거는 기녀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모세듬 보기들아 이거랑 같이 나온 지문이야. 그래서 얘는 주제를 우리 조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면 우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 매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만 보면 이 제목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거 노동요구나. 왜냐면 밭을 멜 때 하는 노래니까. 그래서 밭 멜 때 얘들아 이 노동을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봐보자. 불같이도 더운 날에 매같이도 험한 밭을 한 골 두 골 메고 그 다음에 3~4골로 메고 나니. 자, 그럼 여러분 계절 나왔죠? 더운 날이라고 했으니까 한여름에. 자, 매같이도 험한 밭이라고 했으니까 밭이 울퉁불퉁한가 봐. 왜냐면 산처럼 얘들아 험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주 고된 노동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골, 두 골, 3~4골을 메었다고 했으니까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고된 노동 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힘든 시기에 얘들아 이런 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얘들아 우리 대구법을 쓰고 있어. 그치? 문단 비슷하잖아. 그리고 직유법을 사용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줄에서는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어? 반복을 쓰고 있네. 그래서 반복적인 나의 노동량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땅이라 내려보고 먹물로 품은 듯하고 하늘이라 쳐다보니 별이 총총 나와 있구나. 그럼 땅을 봤더니 새까맣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시간이 밤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또 별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밤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문장 비슷하죠? 대구법 쓰고 먹물을 품은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직유법 사용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대부분 일을 할 때는 낮에 아침 낮에 일을 하잖아. 근데 얘는 밤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행주치만 떨쳐입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가가 며느라가 여러분 이거 민요잖아요. 그럼 민요는 반복적인 걸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주니까 AA, BA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네. 자, 이런 민요적인 특징을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일로 이렇게 일을 늦게 했느냐?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두고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7번부터 8번까지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거를 직접 인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는 뭔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안타까움이기는 하지만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타박을 하고 있다고 해. 그 타박이 얘들아 좀 이제 막 혼낸다기보다 왜 늦게 왔냐? 안타까움에 기반한 타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움과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조금이라도 일찍 오지? 이러면서 타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냥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만 그것만 캐치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랫부분도 내려가 볼게요. 자, 아이고 답다 우엄마요 살아 생전 못 본 얼굴
얼굴을 뒷세상에서 보려고 했더니 근데 얘들아 왜 살아생전 엄마 얼굴을 못 봤어 얘들아? 옛날 결혼하면 출가회인이라고 해서 친정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성들이 억압된 삶이 여기 드러나고 있네. 어떤 삶이 드러나고 있냐면 출가회인이어서 친정에 갈 수 없었던 신세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녀반은 여러분 허난서원이라는 사대부 여성이 결혼하고 나서 집에 못 가는 상황. 그 다음에 암모세든 고기드라는 궁녀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억압적인 상황. 여기는 결혼을 하고 나서 출가회인이어서 친정에도 못 가는 상황.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엄마가 돌아가셔야 친정에 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하마 행상길을 가는군요. 여러분 하마가 옛날에는 이렇게 글자를 썼거든. 그러면 옛날에 썼던 글자를 그대로 여러분 쓰고 있는 거야. 현대풀이 안 해준 거야.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 여러분 하마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벌써. 얘들아 얘는 고전시가에서 이미 벌써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야. 그러면 이미 행상길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의 임종을 내가 지켜봤어? 못 봤어? 못 봤지. 그리고 엄마의 장례도 얘들아 다 치르고 나서 관을 이제 하관할 때 얘들아 이제 내가 가게 된 거야. 왜냐면 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엄마의 장례식도 임종도 못 지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서른들 행상꾼아. 여러분 행상꾼을 이름을 부르네. 도노법을 쓰고 있으니까 이 행상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써요. 잠시 조금만 멈춰주시오. 우리 엄마 얼굴 주검이라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관에 묻은 우리 엄마 신체 얼굴이라도 한번 봅시다. 임종도 못 지켰고 장례식도 못 지켰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자의 정서는 어떤 정서냐면 자 여러분 선생님 그 증조 할머니께서 103세까지 사셨거든. 돌아가신 지 한 6년 정도 되시긴 했는데 엄청 장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증손주에 증손주에 고손주까지 보셨거든? 왜냐면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언니한테도 이제 고손주까지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께서 되게 장수하셨어. 그럼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 형제들 우리 할머니 형제들이 이제 얘들아 그러면 거의 여든이셨거든? 여든, 일흔 그러면 이제 인생에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해보신 나이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 화장을 하는데 화장터에 이제 불가마에 이제 관을 넣잖아요.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외삼촌 할아버지들 막 울면서 이 관을 못 들어가게 막 막는 거야. 엄마 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나이가 되셔도 엄마랑 헤어지는 게 이게 와닿지 않은 거야. 믿기지가 않는 거야. 이미 이제 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화관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손주들이 다 이제 다 부들을 빼가지고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이제 보내드려야죠. 손주들이 다 이렇게 하고 막 그 여든 넘으신 이제 할머니, 이모 할머니 다 울면서 엄마 하면서 우시는 거야. 그러면 그 나이가 되어도 엄마랑 헤어지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구나. 그럼 여기서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지금 이제 관까지 다 차서 이제 관에 묻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머리로는 알지만 이 죽음이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엄마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서 얘들아 뭐 하냐면 잠깐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당연히 슬픈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아쉬움, 안타까움, 이러면 슬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째. 아이고 우리 어머니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상두꾼이 황천길로 가버리는구나. 이러면 상두꾼이 누구냐면 이 행상꾼들이야. 그 관을 얘들아 이제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상여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두꾼은 상여꾼이야. 상여꾼. 관을 메고 다니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관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엄마 얼굴 볼 수 있게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안 해줬어. 이미 얘들아 관을 묻어버리면 얼굴 안 보여줘. 당연히 관을 다시 뜯을 수는 없어. 근데 이걸 알면서도 여러분 상여꾼들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 상여꾼에게 화자가 무슨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냐면 야속하겠지. 아유 엄마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야속함을 느낄 거고
그리고 여기 황천길 얘들아 뭐야 얘들아 우리 어디야? 저승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를 저승길로 보내고 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당시 여성들이 아 저런 상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75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75쪽의 내용을 우리 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여러분 표현법은 첫 번째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직유 대구 여러분 이걸 통해서 시간과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쭉 보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영탄법 썼어. 선생님 본문에 설명 안 했지만 영탄법 어디 있어? 우선 여기서도 뭐뭐하는 구나 뭐뭐하는 구나라는 말 들어가잖아. 여러분 감탄형 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에도 감탄형 어미 사용했어요. 그래서 영탄법도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용을 해줬어.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 그대로 인용해줬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사람 이름을 불렀으니까 도노법을 썼죠.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지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민요다 보니까 AADA나 아이고 아이고처럼 얘들아 반복되는 구절이 많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까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는 그냥 여성들의 삶의 애환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니까 여성의 삶의 애환만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 필수어휘로 갈게. 필수어휘는 여러분 요 단어 알아야겠지. 왜냐면 옛날 말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이미 벌써 그치? 얘들아 이미 벌써는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단어를 통해서 얘들아 과거로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회상적 구조라는 걸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전 소설에서도 종종 나오니까 황천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저승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저승. 자 그러면 OX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76쪽에 얘들아 우리 사선시조 하나 가보자. 자 이러면 요거 사설시조기는 해. 근데 사설시조는 대부분 평민들이 대부분 많이 글을 쓰잖아요. 근데 얘는 지은이가 있어요. 지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헌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지은 사람이 신분이 뭐가 돼야 돼? 사대부, 양반. 얘들아 무조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양반이 사대부들이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평민은 작정 이상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사대부들이 얘들아 사설시조를 썼을 때는 그러면 해야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 사대부들이 쓰는 주제가 나와야 돼. 사대부들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유교 그 다음에 얘들아 입신양명하는 거 자연에 대해서 수양에 대해서 이 네 가지는 무조건 나오니까 요거가 그런 내용이 나올까?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우리 대부분의 사설시조는 해학을 중요시 여기거나 아니면 웃기게끔 골개미를 중요시 여기는데 얘는 그런 거 잘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어 얘들아. 한번 살펴봅시다. 벌의 뜻을 봤더니 얘들아 거미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거미줄이 얘들아 껴있는 갓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갓을 썼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갓을 썼다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썼을까요? 아니면 얘들아 자주 쓰는 걸까요? 오랜만에 아마 갓을 썼을 거야. 그리고 또 헌옷을 입었대.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부유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 백성이. 그러면 이 백성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겠구나. 가난한 처지구나. 가난한 처지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또 하나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 찾아볼 수 있거든. 이건 중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정원으로 여러분 정원의 뜻을 봤더니 진정한 바람이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야. 소원. 내 어떤 소원으로 두 손에 소지. 여러분 소지 뜻을 봤더니 진정서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 진정서라는 건 대부분 내가 하소연하고 싶은 걸 써놓은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두 손에 하소연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바라는 거를 여러분 꼭 쥐고 공사문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문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문을 들어 달아 앉아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은
어디에 앉아있는데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냐면 소원으로 얘들아 소원을 빌 걸 종이에 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뭔가 하소연하러 왔구나. 뭔가 바라는 것을 말하려고 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동원. 여러분 동원은 우리 고전시가에서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지. 여러분 동원이 어떤 곳이야? 사또랑 얘들아 있는 사람 있는 관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디서 들어왔을까? 친구가 들렸는데 어디 갔을까? 누가? 잠깐만. 문을 열어놓으면 나갈까? 좀 멈춰야 돼요. 좋을 텐데. 근데 아래는 안 내려오니까. 자, 기다려봐. 자, 자, 여러분 동화는 관아야, 관아. 이 관아에 관아들의 쥐 같은 형방동과 범 같은 나졸들이 아래오라! 라고 한 소리에 혼비백산에서 할 말을 다 못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애가 또 하나 더 있네. 요렇게 얘네가 시적 대상.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비유가 되고 있냐면 쥐 같대요. 범 같대요. 그러면 여러분 범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혼비백산에서 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랑 연결을 한다면 아 나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무서운가 보다.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여러분 쥐 같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옛날에 이 쥐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얼굴이냐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혹시 톰과제리 애니메이션 혹시 본 적 있어 얘들아? 그 톰과제리에서 제리 어때 얘들아? 되게 영리하지 영악하지 막 얘들아 톰이 고양이 더 힘이 센데 얘를 막 놀려먹잖아. 근데 여러분 혹시 톰과제리 결말 아세요? 톰과제리 마지막 회 선생님 진짜 어렸을 때 보고 너무 충격 먹었잖아. 뭐냐면 얘들아 톰과제리 톰이 맨날 당하잖아. 그 톰이 이제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집에 이러면 쥐를 잡으려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러면 또 다른 고양이를 데리고 오거든. 근데 이 고양이한테 제리가 톰한테 했던 기억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막 놀려먹는 거야. 근데 그 고양이가 얘 잡아먹었어.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톰을 만났거든? 그 약간 막장이 제가 톰을 만났는데 톰이 얘들아 얘 봐줬던 거야. 같이 놀아줬던 거야. 약간 감동가? 약간 이상한 얘들아 어렸을 때 선생님 어린 나이에 쟤를 잡아먹혔어. 죽었어 얘들아. 그거 보고 너무 충격 먹었는데 그게 얘들아 얘가 영악한 이미지가 좀 있는 거잖아. 쥐 같다라고 하는 게 얘들아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냐 영악하다, 간사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간사한 형방놈 이렇게 해서 그냥 놈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간사하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나쁜 얘들아 관리들이 뭐하고 있냐면 얘들아 큰 소리를 아려라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백성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못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얘들아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관찰한 시적 대상을 관찰한 부분이고 그 관찰한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속리가 굽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속리라고 하는 단어는 저번 시간에 또 우부가에도 나왔던 단어거든. 여러분 이 송자가 얘들아 소송하다 할 때 송자야. 그러면 여러분 소송하는 이치, 소송하는 이유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억울함을 풀려고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소송의 바른 이치가 굽어진대요. 그럼 굽어진다라는 말이 뭐야 얘들아? 소송의 의미가 소송의 이런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관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관찰한 자기의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평가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관찰한 거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평이근민에서 도달민정해야겠다. 여러분 이걸 누가 썼다고? 사대부가 썼다고 했지. 그러면 사대부들이 얘들아 당시의 현실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해서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했냐면 평이 가까이 평범하게 가까이 백성에게 다가가야겠다.
백성들은 그냥 무섭게 하지 말고 백성들한테 평범하게 가깝게 다가가야겠다. 얘네는 너무 무섭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평이금리는 여러분 내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인 거야. 백성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기. 그 다음에 도달민정, 백성들의 정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바른 정치를 하는 방법 두 번째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바른 정치를 여러분 두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바른 정치를 하는 거 선정. 이러면 옛날 보존 시간에서는 선정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얘는 선정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1번, 2번. 그치 얘들아 너무 무서운 관리들은 물론 얘들아 장단점은 있겠지만 백성들이 되게 무섭지. 근데 백성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거를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는 뭐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짐을 하는 거잖아. 거기다가 미라고 하는 시제를 쓰네. 선생님 미가 들어가면 미래 시제이기도 하지만 무슨 태도가 나온다고? 의지. 의지. 그래서 의지를 다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넘어가서 선생님 77쪽에 얘들아 우리 표현법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표현법은 첫 번째 얘들아 우선 직유법 사용을 해요. 직유법을 사용해서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묘사를 해준 거지. 그래서 얘는 비판 대상을 묘사해주고 있는 방식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이 나쁜 놈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줬어. 어디냐면 아래어라 이 부분.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인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내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양과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으면 이걸 선생님 우리 저번 시간에 무슨 어떻게 얘들아 인물을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주기, 간접적. 그래서 여러분 얘는 보여주기 방식으로 얘들아 인물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를 소설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약간 얘들아 내가 내 이야기도 하고 있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소설로 표현한다면 얘들아 무슨 시점으로 보면 제일 가까울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꼭 기억할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초장하고 지금 여러분 중장 부분에서는 뭐가 들어갔냐면 내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종장 부분을 봤더니 그 종장이랑 여러분 중장 부분 끝부분을 봤더니 관찰한 것에 대한 자신의 판단, 인식, 다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관찰한 상황에 대한 인식, 평가, 다짐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앞부분 쪽에서는 내가 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했고 뒷부분에서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얘들아 내가 느낀 거 표현하고 있잖아. 약간 어떤 여러분 시상 정리 방식을 쓰고 있다고 봐도 돼? 성경우정이야. 맞아. 그래서 이런 방식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내가 느끼는 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성경우정의 방식처럼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단어는 요것만 정리 한번 해보자. 속리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나왔으니까 속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소송하고자 하는 이유. 근데 여러분 소송을 하는 이유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울함 없이 내가 소송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설명하면서 선정이란 말을 썼잖아요. 선정이라는 건 여러분 사대부들이 얘들아 이렇게 관찰사로 가거나 아니면 사대부들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선택지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럼 선정이라는 건 바른 정치를 하는 것, 옳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OX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78쪽으로 가서 여러분 탑빙행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요거 작가를 한번 봐줄래? 작가가 뭐라고 되어 있어? 김창하업인데요. 여러분 이 작가는 원래 한시만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시는 시험 잘 안 나오겠지 할 수도 있지만 이 작가는 얘들아 이미 기출에 많이 나왔어. 이 작품도 얘들아 기출에 나왔었고 산민. 그래서 제목이 하나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제목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 기출에 나왔던 작가여서 이 사람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한시를 좀 길게 써. 그리고 이러면 뭔가 비판할 요소들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이러면 기출에서 이러면 출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 작가 이름이 딱 나오면 아 무조건 현실 비판하는 내용 나오겠구나 이거 생각해주면 돼. 어차피 이러면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 3월, 4월, 7월, 10월 모의고사는 어차피 여러분 수능 특강 연계 안 시키잖아요. 작가 연계만 시키거나 주제 연계만 시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오면 무조건 비판하는 내용 찾으면 되겠다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작가는 현실 비판이야. 현실 비판. 양반인데 여러분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야.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한번 봐봐. 이러면 제목에 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착이 이러면 이거를 캐내다. 굴착기 할 때 그 착이거든 얘들아. 그 다음에 빙자가 무슨 빙자예요? 얼음을 캐내는 거야. 행은 행동하다 할 때 행자거든. 그러면 얼음 캐는 행동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얼음을 캐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섣달. 여러분 섣달은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맨 마지막 달을 얘기를 해. 그럼 맨 마지막 달은 몇 월이야? 12월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음력을 셌어 아니면 양력을 셌어? 음력이야. 그치? 그러면 이 섣달은 음력 12월이니까 선생님 이러면 우리는 지금 음력을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양력으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력 언제가 돼야 돼요? 1월. 완전 한겨울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런 정말 추운 한겨울에 한강이 처음 꽁꽁 얼어붙자 이 천사람 만사람이 강의로 나와서는 여러분 선생님이 숫자 100, 1000만 나오면 여러분 숫자 그대로 골지곳대로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온갖 많은 아주 많은 온갖 사람들이 강의로 나와서는 쩡쩡 도기를 휘두르며 여러분 도기가 뭘까? 도끼야. 그치? 여러분 옛날만 그대로 그냥 썼어. 도끼 휘두르며 얼음을 깎아내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겠다. 백성들이 얼음을 캐는 행동 이 행위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노동에 동원되고 있구나. 근데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꽁꽁, 그 다음에 쩡쩡. 여러분 다 뭐 쓰고 있어 얘들아? 음성상징어 쓰네.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아주 얘들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은은한 그 소리가 용궁까지 울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얼음 캐는 소리가 정말 용궁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 무슨 편법이 있어야 돼요? 과장. 그렇지. 근데 이 과장에 여러분 청각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쓰이고 있는 거야. 자, 깎아낸 층층 얼음이 습사 설상과도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 얼음을 깎아서 이렇게 쌓아놨나 봐. 근데 그게 정말 산처럼 쌓여 있을 수 있어? 그것도 아니지. 그럼 이것도 과장법을 쓰고 있네. 근데 여러분 설상과도 같다 했으니까 무슨 편법도 들어가야 돼? 지규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또 얘들아 무슨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다섯 번째 줄은 시각. 그렇지. 그러면 청각하고 시각을 통해서 얘들아 이 얼음 캐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용궁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얼음이 얘들아 이만큼 많이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량이 장난 아니구나, 많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이 백성들의 노동량을 보여주는 거지. 얼마나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쌓인 음기가 사늘이 뼛속까지 스며드네. 그럼 여러분 뭐까지도 써요? 무슨 이미지도 써요? 촉각적인 이미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 추운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침마다 등에 지고 빙고에 저장하고 밤마다 망치끌을 들고 강에 모이는구나.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 쓰였어? 뭐뭐마다 뭐하고 형식 비슷하지? 대구법 써줘야 돼. 그치? 자, 대구법을 쓰고 있고요. 그럼 이 대구법을 왜 썼는지 여러분이 생각해봐. 아침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한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 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노동에 시달린다. 낮은 짧고 밤은 길고 밤에도 쉬지 않고. 얘들아 왜 낮은 짧고 밤은 길어? 겨울이니까. 그치? 겨울에 밤이 기니까 이 밤에도 계속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강 위에서 노동요를 서로 주고받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노동요는 여러분 이 농민들이 춥고 일할 건 많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뭐 할 수 있냐면 그 힘듦을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게 노동요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일할 때 노래 들으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경우들은 노동요는 여러분 그 노동의 고됨을 조금이라도 얘들아 잊기 위한 노력인 거야. 잊어지진 않는데 얘들아 그래도 노력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노동의 고됨을 잊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완전히 여러분 해소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지? 여러분 노동의 고됨을 잊기 위한 방법. 그러면 선생님 뒤로 올리자. 자, 11번째 줄 보면 정강이가 가려진 짧은 호돈에 집신도 없이 세찬 강바람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하네. 그럼 여러분 정강이가 어디야? 정강이 여기지. 여기지 얘들아. 여기까지 되는 옷을 입고 집신도 안 신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가난을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얘들 뭐 하고 있어? 얼음 캐고 있잖아. 얼음 캐려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한강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추운 날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짧은 바지에 맨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야. 추운 겨울에 얘들 그 얼어 죽겠는 얘들아 그 겨울 강을 그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얘네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일단 속옷을 입고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문맥적인 상황에서 얘는 가난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이 바로 추위와 여러분 너무 추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동상 걸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할게요. 6월이라 푹푹 찌는 여름 고당 위에서는 그럼 여러분 시간이 바뀐 것 같아요. 시간이 얘들아 12번째 줄까지는 여러분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음력 6월이니까 여러분 양력으로 한 몇 월 정도 돼야 돼? 7월이야. 완전 한여름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한여름이 됐어. 그러면 겨울에서 여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겨울에서는 여러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했어? 백성들, 노동에 동원된 백성들의 포커스를 맞췄어. 자, 그런데 여름에는 얘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자, 여러분 고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고당에 별표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뜻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모르면 여러분 요거 봐봐. 어디에서? 여러분 에서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야?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조사잖아. 그러면 여름 어디? 높은 위에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고당은 대부분 고전시가에서 어떤 곳이냐면 양반들이 사는 높은 곳 이런 뜻이야. 왜냐면 옛날 사대 이제 양반들은 기와집을 짓고 얘들아 높은 이제 집을 지면 기와집 자체가 이렇게 높거든요. 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초가집 같은 곳은 얘들아 좀 낮아. 그리고 또 얘들아 집이 얘들아 돈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짓잖아. 근데 여러분 기와집은 크게 짓잖아. 그래서 고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대부들의 집, 양반집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양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고당 위에서는 미인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을 전해주니 칼로 내비쳐서 자중에 고루 나눠주면 햇살 쨍쨍한 공중으로 하얀 눈발이 흩날리네. 그럼 여러분 양반들이 이 얼음을 누구한테 받아먹고 있어? 예쁜 여자가 얘들아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얼음 갖고 오면 여러분 그걸 사방파방 나눠가지고 서로 얘들아 즐기면서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즐기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아까 백성들은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 이 양반들은 예쁜 여자가 예쁜 손으로 입에다 넣어줘 얘들아. 그러면 이 모습 자체가 얘들아 어떻게 돼? 너무 비교가 확 돼버리지. 그래서 대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하얀 눈발이란 말 썼거든? 근데 여러분 6월에 눈이 내려? 아니죠. 그럼 이 눈발은 고조관념이네요. 그럼 여러분은 뭘 찾아줘야 되냐면 원관념을 찾아줘야지. 얘들아 원관념이 뭘까? 얼음 깨는 그 조각들. 그치? 그래서 얼음가루라고 선생님 쓸게 얘들아. 얼음 조각이라고 쓸까? 얼음 조각들을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 온 당안이 더운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그럼 보세요. 얘네들은 양반들은 지금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어땠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양반하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대조도 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조되고 대비가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 13번째 줄부터는 여러분 그러면 양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을 앞부분은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뒷부분에는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대비하는 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얼음 깨는 수고로움을 누가 말해주겠니?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그러면 답이 정해졌으니까 서리법을 딱 쓰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리법을 쓴 의도가 있어요. 왜 썼을까요? 이 양반들 비판하려고. 아니 어떻게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모를 수 있어? 이러면서 비판하려고. 자 그 다음 다시 여러분 19번째 줄 가보자. 그대는 못 보았나? 그러면 여러분 이 그대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못 봤니? 그럼 여러분 이 그대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양반들.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 양반들은 어떤 양반들이냐면 백성의 노고를 모르는,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백성들의 노고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을 보내는 방식을 써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네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하려고 얘들아 지금 무슨 표현법을 썼어? 19번째 줄에 도치. 아까 선생님 어떻게 읽었냐면 그대는 백성들을 못 봤나? 못 봤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는 도치법을 쓰는 거야.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지. 못 봤니보다 앞으로 가야지. 그들은 대부분 강에서 얼음 캐던 사람들이었네.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얼음 하나 나눠줄 수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19번째 줄하고 20번째 줄에서는 여기다 쓸게요. 19번째 줄하고 20번째 줄에서는 여러분 이 그대라고 하는 청자를 설정했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왜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양반들이 백성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 너희들 반성해야 돼. 너희들 지금 각성해야 돼. 이렇게 권고하는 거야. 촉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양반들에게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양반들에게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잘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표현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79쪽.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썼어. 그래야 얘들아 백성들이 얼마나 고됐는지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되게 많이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대조랑 대비가 많이 썼죠. 이걸 쓴 이유는 상대를 비판하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지규랑 은유 썼거든? 지규는 어디에 쓰였지? 다섯 번째 줄에 설상과도 같다. 다섯 번째 줄에. 그럼 은유는? 저기 있는 얘들아 하얀 눈발. 저게 얘들아 원관념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16번째 줄에 있는 하얀 눈발이 은유법.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과정을 의도적으로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대구, 설이 다 지금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표현법들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동동법은 없지만 말을 건네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도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요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섣달. 여러분 섣달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음력 12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단어를 알아야 계절이 무슨 단어인지 무슨 계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겨울이구나 이거 생각해주면 되고, 여러분 고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높은 집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직역을 한 거고, 높은 집은 사실 누가 사는 곳? 양반들이 사는 곳. 아니면 잘 사는 사람네 집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80쪽을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여러분 80쪽을 보면 이거 앞에 있는 벌의 줄을 잡고 갓을 쓰고 이 작품이랑 똑같이 같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거든? 앞에 얘들 우리 사설시조 봤던 거. 그 사설시조랑 얘랑 같이 들어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다 얘들아 누구의 시선에서? 양반의 시선에서 양반을 까고 있는 작품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화자의 태도가 여러분 딱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이 또 그렇고 앞에 있던 사설시조도 그렇고 얘들아 화자의 태도가 동일하게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냐면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하고 양반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같아요. 미안해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양반들을 보는 여러분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지. 비판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백성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뭘까? 이 백성들이 얘들아 고통스럽고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이 사대부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안타까워. 맞아. 얘들아 안타까워. 안타까움을 여러분 우리 한자로 두 글자로 만들면 어떻게 돼? 연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만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대부가 여러분 당시 현실을 비판하면서 백성과 양반을 모두 다 관찰하면서 쓰고 있으면 무조건 태도인 거야. 알겠지? 어떤 작품이어도 얘들아 사대부의 시선에서 양반과 얘들아 백성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나오면 무조건 태도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작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은 선생님 고전 시간을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갈래복합 중간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면 고전 시간은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얘들아 우리 뭐 갖고 와야 될까?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가지고 오세요. 풀었던 모의고사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난도 보면서 분석도 또 같이 좀 하고, 3월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보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가지고 오시고, 모의고사 선생님 분석 같이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고전 시가랑 고전이란다. 수능 특강 독서랑 그 다음에 현대소설 같이 이렇게 계속 나갈게. 알겠지? 선생님 고전 시간 진도 좀 많이 나갔거든? 그래서 그 독서랑 여러분 다음 주는 3월 모의고사를 할 거야.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8선 쪽에 있는 여러분 늙은 소에 대한 산식은 다음 시간에 좀 하고, 다음에 하고 85쪽에 있는 훈계자성가로 갑시다. 오늘 딱 이거까지 할게요.
우선은 작가 이름을 봐볼까? 근데 어디서 본 것 같다. 우리 수업했는데. 수업했었는데. 여러분 제목 봐봐. 제목이 훈계자손가거든? 그러면 여러분 양반이 훈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백성들한테 훈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봤던 작품들에서 지금 수능 특강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훈계해주고 얘들아 얘기해주고 있는 작품 배웠는데 오륜가, 그렇지. 그 여러분 19쪽에 여러분 김상용 오륜가 시조 조금 한수 수능 특강에 보기 들어갔던 거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19쪽에 보시면 여러분 김상용이라고 하는 작가 나와요. 그러면 이 작가가 왜 오륜가라고 하는 연시조도 쓰고 이렇게 훈계자손가라고 하는 작품을 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얘들아 표현론적 관점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보세요. 86쪽에 해제가 있어요. 86쪽 해제를 보시면 해제 얘들아 자, 첫 번째 줄에 작가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찾았니? 자, 그럼 보세요. 작가는 병자호란 때 왕족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가 강화산성에 함락되자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여러분 나라가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으니까 이 나라에 대한 그 충성심에 얘들아 스스로 자결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대의명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중시한 유학자인 작가가 유교의 도덕적인 가치관과 규범에 기반해서 후손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고할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는 거야. 그럼 이 작가는 삶 자체가 그냥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야. 왜냐면 얘들아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 여겼으니까 죽음까지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교적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걸 생각하고 훈계자손가에서도 그 유교적 가치를 찾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교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유교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인식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찾아볼 거고 그리고 자손들한테 훈계를 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 무슨 영어미를 써야 된다고? 명령, 청유. 그래서 여러분 명령형과 청유형 어떤 거를 써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찾아보자. 자, 여러분 일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전 실가가 수능에 많이 나올 때 수능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개가 누구라고 했어? 가사랑 연시조거든? 왜냐면 길잖아. 그래서 연시조하고 가사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수능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연시조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좋아. 어차피 얘들아 1수, 2수, 3수, 4수, 5수에서 여러 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시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1수에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을 요약해서 딱 넣어놔. 1수에. 약간 얘가 맛보기 같은 느낌? 서론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1수에. 그리고 연시조는 그러면 여러분 2수부터 나머지 수들 있잖아. 그 나머지 수에는 여러분 1수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게 바로 2수 다음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혹시 얘들아 작년 기출 봤던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 한거시 팔곡 여러분 혹시 기출 분석하면서 보셨어요? 작년 건데 작년 거야 얘들아. 작년 건 봐야지. 여러분 작년에 얘들아 모의고사에 한거시 팔곡이 나왔어. 응? 9월 모의고사에 한거시 팔곡도 얘들아 몇 곡이 들어가 있다고? 18개 이야기가 들어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1수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인생의 가치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 입신양양하고 싶다. 근데 10년 동안 십제 횡횡해서
얘들아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얘들아 과거 시험을 10년 동안 준비했지만 못 붙었다는 뜻이야. 과거 시험을 못 붙으니까 내가 세상밖에 못 당하니 자연에서라도 살아야겠다. 자연도 즐기고 싶고 이러면 20년 정도 하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의 가치관 두 가지 나왔지. 그 핵심적인 단어가 딱 1수에 나오고 왜 그 두 가지를 중요시 여기는지 2수, 3수, 4수, 5수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기출에 나왔던 연시조들도 1수는 무조건 포괄적인 내용, 2수부터 구체적인 내용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 이런 내용의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연시조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면 여러분 연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1수의 핵심적인 내용 나오겠네. 그 다음 부분은 아 두루뭉술하게 다 얘기하는 내용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1수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보자. 이봐이들아. 자 이러면 고전 시간은 대부분 아해들아, 아이들아 이런 말 들어가면 얘네들은 사실 가상의 청자를 설정했는데 얘는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목에 누굴 위해서 썼다고 얘기했어? 자손들, 자기 후손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여기 있는 이 청자는 후손이죠, 후손. 후손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다. 내 말을 들어서 배워라. 자 이러면 여기선 옛날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 엄마의 쓰라가 얘들아 지금 명령형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형을 쓰는 건 너희들 배워야 돼. 이거를 여러분 지금 촉구하고 권고하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면 돼. 권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방식이야. 자, 뭘 얘들아 배우라고 하냐면요. 배우라는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그러면 근데 이런 어른들에게 효를 얘기하고 이런 공경을 얘기하는 건 유교적 가치들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뭘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교적 가치관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륜가 할 때도 선생님 정리 한번 해줬거든. 이러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걸 얘들아 오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부자 유친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걸 얘들아 오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장유유서야. 그러면 이런 부자유친과 장유유서를 가장 우선시해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생에 뭐를 닦아야 되냐면 효제만 닦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가 바로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죄는 어른들을 위해서 공경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지키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네. 효제. 그러면 이 효제가 이 글의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가치가, 이런 궁극적으로 여긴 가치가 바로 효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해. 그러면 이 사람의 이상과 이 사람의 신념은 유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아까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자결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 자,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냐면 어진 이름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이 얘들아 이런 효제를 닦으면 어진 이름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그 어진 이름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왜 얘들아 효제를 닦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면 이게 효제를 닦아야 되는 이유죠. 효제를 닦아야 하는 이유. 자, 그럼 이제 이수 가자. 남의 말을 하지 말래. 그럼 여러분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내가 어진 이름을 얻기 위해 경계해야 되는 대상 1번. 경계 대상 1번. 내 몸을 살펴보아서, 여러분 내 몸을 살피라는 게 얘들아 진짜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보라는 걸까 얘들아? 아니야. 나를 되돌아보라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 되돌아보면 무슨 태도 나온다고 했어? 성찰. 그치.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나를 성찰해서 나의 허물을 고치면, 여러분 허물이 뭐야? 잘못, 단점과 잘못을 고치고 어진 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어진 이름을 얻는 방법을 얘기해줬네. 어떤 걸 해래? 남의 말 하지 말고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딘데 나아가라는 건 여기 1수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수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법. 구체적 방법이야. 자, 얘들아 우리 원래 이렇게 시험을 보면 밑줄 쳐져 있는 문제들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얘들아 밑줄 몇 개 그어져 있어? 5개 미만이거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니은. A, B, C, D, E. 아니면 A와 B, C어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해서 얘들아 해봤자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얘들아 5개 미만이잖아요. 근데 재작년부터 얘들아 나오는 신유형이 뭐냐면 재작년부터 얘들아 한두 문제 나오다가 작년에는 좀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 밑줄 그어져 있는 게 A부터 H까지, I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밑줄이 몇 개 그어져 있냐면 8개, 9개가 그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는 그 시어랑 시코드를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A는 B에 아니면 A는 H와 달리 어떤 겁니다. A, B는 H와 달리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점점 수능에서는 고전 시간에서 어떤 문제 유형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냐면 이 시어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단순히 다 밑줄 그어져서 앞에 내용만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앞에 나온 내용이 맨 뒤에 나온 내용이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어의 연관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가 단 시간이 걸리죠. 왜? A부터 얘들아 I까지 쭉 있으니까 얘들아 이걸 하나하나 다 비교하면서 다시 봐야 되잖아. 시간 잡아먹게 하는 문제 유형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주면 아 어진 이름을 얻는 방법이구나.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지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 연관성이 뭐지?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할게.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가정하고 있네. 여러분 문학에서 가정문이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지. 내 몸에 얘들아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겠니? 내가 단점이 많으면 남의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를 얘기하긴 했지만 결과를 일단 무슨 표현법을 통해서 제시했어? 서리를 통해서. 왜냐면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주까지 정리했을까? 자 그럼 이제 3수를 보세요. 자, 사람이 되어서 착한 길로 다녀라. 자, 여러분 이거는 경계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 해야 할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착한 길로 다니라는 게 진짜 길을 다니라는 게 아니겠지? 여러분 착한 뭘 살라는 거야? 삶을 살라는 거야. 자, 언충신 행독경을 마음속에 잊지 말아라. 여러분 언충신의 뜻을 봤더니 얘들아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말이 왜 나오냐면 믿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언충신이 바로 착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체적 방법. 그리고 행독경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행이 아까 얘들아 행동하다라는 뜻이고 경은 공경하다 할 때 경자예요. 존경, 동경, 공경할 때 경자거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공경하는 것도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착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지. 그러면 얘도 구체적 방안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독경은 착한 길을 다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행독경 앞에 이미 1수에 나오지 않았어? 1수에 뭐라고 나왔어? 묻 어른들을 공경해라.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1수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얘들아 1수는 포괄적이고 나머지는 얘들아 다 구체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수랑 연결되는 거는 다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있어 얘들아. 자 그럼 다시 마음속에 잊지 마라.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죠? 가정하면 뒤에 무조건 뭐 나온다고? 결과. 마을 안을 어찌 다닐 수 있겠니? 마을을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을 다닐 수 없다라는 것도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여러분 마을 안을 진짜 다닐 수 없다라기보다는 부끄럽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약간 어떤 거냐면 선생님은 지금도 집이 엄마네 집이 너무 얘들아 촌이어서 조그만 동네니까
거기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깜빡하고 얘들아 막 바빠서 만약 집에 가가지고 바빠서 그냥 가다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만약에 그냥 동네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하잖아? 그럼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자기는 누갯돌인데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누갯돌인데 얼굴을 저 빳빳이 들고 다니시 막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어르신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능청맞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누구 똘이니? 아야 아시는데도 물어봐. 아유 이 선생네 똘이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우리 아빠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이 선생네 딸입니다 하면 사실 아유 이 선생네 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사실 내가 인사를 안 하면 누구 이름 먹칠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다 알잖아. 우리 엄마가 다 알고.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 욕을 매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얘들아 마을 안을 못 다닌다는 건 엄마 아빠 내 이름에 먹칠할 수 있으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마을 안에서 부끄럽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말을 삼가래요. 여러분 말을 삼가라는 거 했으니까 이것도 경계대상 두 번째가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삼가라는 건 여러분 이미 어디랑 연결돼야 돼? 삼수에 나와 있는 엄충신이랑 연결돼야지. 여러분 믿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을 삼가라는 거야. 화가 날 땐 더 참아야 돼. 그치? 왜냐면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때는 막말이 나오거든. 한 번 실언을 하면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또 가정하고 있죠?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오죠. 이러면 결과가 뭐예요? 일생을 뉘우치게 된대요. 후회하게 된다. 우리 애들 대부분 말 실수하고 얘들아 내가 실수한 것들 또 오래 기억나잖아. 그치? 그래서 후회하게 되더라. 이 중에 조심한 건 말이 제일이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오수 갈게요. 자, 남과 싸우지 마라. 싸움이 해가 많다. 여러분 남과 싸우지 말라는 게 경계대상 3번. 여러분 싸우면 해가 많다라고 생각해. 좋은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경계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네.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식 갖고 있고, 자 크면 관가에 소송까지 갈 수 있고, 적으면 수치스러운 욕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욕이라는 게 욕한다 비속어가 아니라 치욕스럽다. 아까 얘기했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치 얘들아 누가 싸우면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아니면 얘들아 만약에 잘 싸우다가 누구 때렸어. 그럼 경찰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아 내가 소송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의 헤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일로 내 몸을 얘들아 그릇 다닌다 할 때 그릇이 뭐야? 잘못, 그치? 잘못 다녀서 왜 부모 욕을 먹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여기도 서리법을 써서 부모의 욕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얘들아 어렵진 않지만 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세요. 자, 그릇 일을 몰라 하되 여러분 아까 그릇되다라고 할 때 그릇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그릇다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 나쁜 일은 몰라서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나쁜 일 몰라서 할 수 있는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나는 아빠가 당연히 어렸을 때 4살 때인가? 5살 때? 여러분 아빠가 당연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니까 아빠 주머니에서 돈 꺼내도 되는 줄 알았어. 아빠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그거 사 먹었거든? 그 아빠가 알고 아빠가 약간 어렸을 때 약간 엄하게 가르치려고 나 데리고 경찰서 앞에까지 갔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잖아. 선생님 5살 때인데 앞에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러고 뭐 도둑질하면 아빠 거야도 너 이렇게 도둑질하면 너 경찰서가 이러고 안 그럴게요. 그 뒤로는 절대 안 꺼내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걸 맨 처음에는 어린애들은 모를 수가 있지. 그러면 그러는 일은 몰라서 할 수는 있는 거야. 한 번은. 근데 그걸 한 번 내가 뉘우쳤잖아. 내가 얘가 만약에 경찰서를 갔어. 그래서 아빠가 이러면 안 돼 라고 했어. 근데 나중에 돈 또 꺼내. 그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뉘우치면서도 다시 하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런 일을
내용을 뉘우치면서 다시 하지 말아라. 이게 내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 네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알고도 또 하면 끝끝내 그른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가정하고 있고 결과 제시하고 있는 거야. 진실로 허물을 고치면 여러분 내 잘못을 고친다면 어진 사람이 될 거래. 그럼 여러분 이 어진 사람이들아 아까 1수에 나왔던 내용이었지? 그러면 1수에 나와서 그 어진 이름을 얻는 방법을 또 얘기해줬죠. 어떤 걸 해라? 허물을 고치고 한 번 잘못했던 건 다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1수에 나왔던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걸 전이고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앞에 반도 선생님 6수까지만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6수까지 좀 정리하고 여러분 우선은 뒷부분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더 할게요. 여러분 자 숙제는 여러분 선생님 오늘 푼 거 OX 문제도 쭉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독서 얘들아 독서 있잖아. 4주차에서 뭘 하냐면 다음 시간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도 할 게 좀 있으니까 여러분 3월 모의고사 가지고 와. 그리고 여러분 독서 4주차에 오늘 날짜 쓰시고요. 독서 4주차 오늘 날짜 쓰시고 거기에 얘들아 누구를 하지 말냐면 여러분 기정진하고 칸트 철학 이건 내가 할 거야. 그 선생님이 할 거라서 위에 3개만 안 풀어오면 돼. 안 풀어오면 아니라 3개만 풀어오면 돼. 3개 얘들아 뭐만 풀어오면 되냐면 조선시대 종합예술으로서의 봉래이 그 다음에 에스포지토, 화이트헤드 이 3개만 풀어와. 여러분 딱 인문예술까지만 해버리자. 사회문화는 다음에 할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인문예술 3개랑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홍대자송가 7수 한번 볼게요. 자, 홍계자송가에서는 계속 명령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1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2수부터는 쭉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도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빈천을 싫어하지 말고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지금 빈천이라고 하는 가난한 상황을 그건 싫어하지 말고 얘는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빈천과 부귀는 반대되는 단어잖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조법을 딱 써주고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귀라고 하는 건 화자가 뭐 하려고 하냐면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 부귀가 화자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 5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경계 대상 5번이에요. 인간의 벼슬을 닦으면 하늘의 벼슬이 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한자로 원래는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현대풀이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벼슬, 그 다음에 하늘의 벼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그 벼슬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인간의 벼슬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이런 뭐 했어? 그치, 가정문을 썼지? 그러면 결과문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결과가 하늘의 벼슬을 줄 거래. 그 하늘의 벼슬이 바로 복이에요. 복.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이 얘들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럼 하늘이 복도 주고 얘들아 내가 착하게 살면 여러분 덕도 주고 이런 걸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사만 하늘을 믿고 그치? 하늘은 내가 착한 일만 하면 무조건 복을 줄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 어진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진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1수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진 이름을 얻으려면 뭘 해라? 하늘을 믿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라. 그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빈천은 싫어하지 말고
두기는 멀리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욕심이 난다고 몹쓸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몹쓸 일도 바로 경계대상 6번. 그치? 내가 욕심난다고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고, 내가 욕심난다고 남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욕심난다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지. 한번 악명을 얻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살지 못하고 악명을 얻어버리면 가정이지, 어느 물로 씻어낼 수 있을까? 물로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과를 다 드러내는데 서리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방식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로 씻어내면 얘들아 깨끗해지잖아. 그런데 악명을 얻으면 이게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평판. 그래서 그 평판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구나,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평판 회복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악명을 얻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구수를 갈게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부모님께 무난 인사를 올린대. 이게 효의 첫 단계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해주고 있냐면, 일수에 나왔던 효의 구체적 방법이네요. 효의 구체적 방법이고, 좌우에 모여 있어서 공경하면서 섬겨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도 일수에 나왔던 이러면 공경하는 것,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일수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가의 글을 배워서 읽어 못 미칠 듯 하여라. 여가 시간에만 글을 읽으면 사실 이걸 못 미친대. 어떤 거에? 여러분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에, 유교적인 덕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화자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공부, 수양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실천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이런 글 공부를 해서 실천도 해서 그걸 효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88쪽에 우리 빈칸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육수까지 한 반도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본문 다 나가는 반도 있는데, 듣고 마무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다음 시간에는 3월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수능특강 독서랑 이거 쭉 나갈 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전 시간은 갈래복화까지 중간까지 선생님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 학습이랑 이런 거밖에 안 남아서 우선 잠깐 고전 시간은 스탑하고, 그 다음에 독서랑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이런 것들 좀 나갈 건데, 기본적으로 독서랑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 먼저 쭉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하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주면 바람으로 여러분 영상을 보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하세요. 자, 우선은 여러분 표현법 정리해볼게요. 표현법은 여러분 말을 꺼내는 방식을 너무 많이 썼어. 왜냐면 명령문하고 청령문을 썼거든. 자,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당연히 그치, 훈계하려는 목적이 되게 뚜렷하고, 여러분 권고하고 당부하려는 의도가 너무 여실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여러분 이 표현법이 이 작품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서리법도 사용을 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강조를 되게 많이 해줬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가정적인 여러분 표현을 썼죠. 가정문을 쓴 거잖아요. 그 가정문이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결과가 같이 나오는 문장 구조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여러분 대구랑 그 다음에 대조의 방식들을 썼어. 그러면서 비교를 해주고. 다섯 번째 여러분 영상법도 여러분 한 군데 쓰이긴 했어요.
사수에 보면 여러분 뭐 하노라, 여러분 노라가 들어가는 영단법 들어간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을 통해서 단순하기는 하지만 글의 내용들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화자는 여러분한테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걸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선생님이 지금 뭘로 정리해줬어요? 그죠? 경계 대상으로 여러분 정리해줬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그치? 그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수랑 여러분 구수를 보시면 착한 길로 가서 살아야 되고 저희 구수에 부모님께 효와 공경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을 썼어. 그래서 이수 구수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필수 어휘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여러분 이것만 정리할까? 여러분 그릇되다라고 하는 단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허물. 그릇되다라는 단어랑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못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단점, 내가 고쳐야 되는 것들 이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현대자동가도 여러분 OS 선생님 문제 만들어 놓은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한번 쭉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